오늘날 대한민국에는 신종 양반 계급이 부활했어요. 누구냐? 기자, 검사, 판사, 정치, 그리고 NGO. 이 사람들을 이 과거로 말하면 산업공상할 때 사자입니다. 사자. 이 사람들이 기업인을, 군인을 동래북으로 지금 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예외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도태욱이 네 사람인데, 이승만은 누구보다도 군인 정신이 충실한 사람입니다. 국군의 아버지가 군인 아닙니까? 이승만은 대전략가이기도 하고 그 자세가 선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 군인입니다. 군인. 또 뭐 글도 잘 쓰고 영어도 잘하고 한시도 잘 짓고 하지만은 그분은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인 대통령이 네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에 한국갤럽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서 국정평가를 했는데 잘한다는 사람이 47%, 못한다는 사람이 45%였어요. 근데 왜 잘한다고 생각하느냐를 보니까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남북 관계를 잘한다고 했다. 두 번째가 매우 성실하다. 세 번째가 외교 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일주일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한 행태를 보면은 국방 포기 아닙니까? 북한이 러시아에서 도입한 이스칸데르란 말은 알렉산드라는 말을 중동에서 그렇게 씁니다. 이스칸데르형 신종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날아가다가 회피 기동이 가능하므로 거기에 핵탄두가 실려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게 동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남쪽으로 날아왔다면은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지구상에서 존재하지 않게 됐습니다. 완전히 신형 핵미사일이 등장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드나 패트리어스로는 요격이 안 됩니다.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나 천하태평 아닙니까 지금? 왜 그렇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판국에도 북한에 식량 보내자고 열을 올리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물론 지금 헌법적으로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에 준하는 게 국가 계엄령인데 계엄령을 선언할 수 없겠죠. 지금 준전시 상태는 아니니까. 어쨌든 국가 비상사태적인 선언을 한 다음에 자위적 핵무장을 하든지 미국 보고 전술핵 재배치해달라고 하든지 국가 예산에서 1%, GDP에서 1%를 떼가지고 무조건 방어막 만드는데 투자하겠다고 하든지 내일부터 핵미사일 방어훈련을 하겠다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옛날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기습남침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이 순간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김정은이가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가 오늘 밤이라도 미쳐가지고 핵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를 때 북한에 말릴 사람이 있습니까? 남한에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것은 김정은 덕분입니다. 김정은 덕분입니다. 김정은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설마 속였나? 동족한테 설마 속였나? 동족한테 설마 속였나? 우리 민족사 2000년에 동족을 가장 많이 죽인 자가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잖아요. 수백만 죽였잖아요. 그래도 동족을 향해서 안 쏜다고? 동족을 다 죽이고 자기가 살 것 같으면 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도 있죠. 예컨대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대위권 재진입 기술까지 해결한 다음에 핵폭탄을 딱 실어가지고 실전 배치하고 남침을 했는데 미국이 개입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미국이 경고합니다. 미국이 정원군을 보내면은, 구원군을 보내면은 우리는 로스앤젤레스를 때리겠다. 그러면은 당시 미국 대통령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고, 그래, 좋다. 로스앤젤레스 때려봐라. 그러나 우리는 평양을 공격하겠다. 그러면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 로스앤젤레스를 포기하고 평양을 때려주겠느냐? 하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미국 언론이, 의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한국을 포기하라고 하겠죠? 한국을 포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이 실존의 조건이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노예 근성으로 살고 있다. 즉, 사대주의적 삶을 이어가고 있다. 자기의 생존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운에 맡기고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대북 굴종 정책도 잘하고 있다. 외교가 잘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해달라고 청탁하는 외교.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같은 외교를 한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47% 지지가 나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 국민이 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보다 국민이 더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이 뽑은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도 안보를 포기했는데도 계속 지지한다. 그 바탕에 바로 자주국방 의지가 없는 국민이다. 자주국방이라는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박정희가 외롭다고 또 느껴지는 게 자주국방이라는 말도 모르고 자주국방을 포기한 게 한 600년 되는 이 민족에게 자주국방 의지를 심어주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했느냐. 그래도 알아주지 않고 그걸 독재라고 그러고, 한쪽은 친미 사대주의로 나가고, 한쪽은 좌익 사대주의. 그러니까 이건 친김 사대주의. 김정은에게 자기의 생명을 맡기자는 세력이 있고, 한쪽은 미국에 생명을 맡기자는 세력도 있고,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없다. 이런 국민 아닙니까? 지금도. 이런 역사 속에서 박정희가 얼마나 고독했겠느냐.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하는 것을 저는 그분의 사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왜 외로우냐? 박정희는 한국 역사 속에서 예외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문민, 양반, 공리공론 이런 것을 좋아하는 지배층과 일부 국민들 속에서 자주국방을 해야 된다, 자조정신으로 자립해야 된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역사의 이 가성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념관에 박정희 동상이 아예 서 있지 못합니다. 물론 박정희는 그런 걸 개의치 않은 사람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시찰을 하면서 내려다보면서 내가 그린 그림을 보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박정희가 그린 그림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박정희 기념관입니다. 여기에 동상을 세우시든 말든 박정희의 위대한 발자취를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뭐 지우는 방법이 하나는 있어요. 대한민국을 싹 쓸어버리면 됩니다. 박정희 지우기 제일 좋은 방법은 울산공업단지 다 폭파시켜버리고 고속도로 다 끊어버리고 소양강댐, 충주댐 다 폭파시키면
그렇게 하면 박정희 지워질 겁니다. 박정희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 좌익 세력의 이런 꼼수로는 지울 수 없는 거대한 인간이죠. 거대한